안녕하세요. 사회 연결망 분석에 대해 간략하게 발표하게 될 안소연입니다. 우선 목차는 기승전결로 해서 사회 연결망이 무엇인지와 역사를 알아본 후에 왜 이것을 하는지와 그에 해당한 사례 한 가지를 짧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사회 연결망 분석이 무엇인지 정의와 관련 용어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 연결망 분석이란 사회 연결망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결망과, 즉 관계와 사회 구조 등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하나의 방식을 뜻하며, 즉 복잡한 사회 객체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객체의 특성, 한마디로 개인의 특성보다는 서로 간의 관계적인 특성에 주목하여 연결구조와 중심구조, 응집구조, 역할구조 등을 분석하고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노드 데이터와 링크 데이터에 관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 세상의 데이터는 노드 데이터와 링크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데이터 분석은 객체를 파악하는 노드 데이터에 치중되어 왔습니다.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링크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용어를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조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용어들을 봤지만 그거를 다 담기보다는 여러 자료에서 봤던 용어들만 핵심적으로 뽑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점, 즉 노드입니다. 노드는 그래프의 점인데요. 어떤 문헌에서는 포인트라고도 하고 정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객체의 이름을 노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며, 객체라고 하면 사람 이름, 장소, 기관명 등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엣지인데요. 어디서는 링크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선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노드들 간의 관계를 연결해 놓은 선을 말하며 노드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방향성을 가지며 연관도, 유사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수입니다. 차수란 노드에 연결된 엣지들의 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이 노드고 여기 지금 연결된 이 선들이 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허브입니다. 노드들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선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중심성입니다. 전체 관계망에서 얼마나 중심에 가까이 하는가를 의미하며 관계망에서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는 역사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역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소개시켜 드리기에 앞서 프리문이 초기 사회 연결망 분석 저작들 중 사회 연결망 분석으로 포함시킨 특성 4가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회 연결망을 되도록 연결망의 구조로 파악하는 것. 두 번째, 연결망의 구조가 어떻게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포함하는 것. 세 번째, 연결망의 구조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 네 번째, 사회 연결망 분석에 수학적 형식주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특성을 지닌 저작들을 프리먼은 초기 사회 연결망 분석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모리노가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창안한 소시오메트리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즉 연결망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1970년대에 시작이 되었지만 이 소시오메트리를 창안했던 것이 연결망 분석의 초였습니다. 제가 화면에 써두지는 않았지만 소시오메트리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상호작용 시 개인이 상황에 대한 선택과 거부의 행동을 테스트에 의해 타진하는 방법입니다. 이 표는 대략적인 연결망 분석의 역사를 보여드리는 표인데요. 역사를 좀 더 세부적으로 파고는 싶었는데 자료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아서 핵심만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연결망에 대한 정성적 분석은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소시오메트리와 그래프의 활용이 있었고요. 1960년대 영국의 학자들이 마을 공동체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마을 사람들 간에 형성되어 있는 상호작용의 패턴화된 구조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사회 연결망 분석을 적극 활용하고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는 하와이에서 사회 연결망 분석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International Network for Social Network Analysis가 출범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정성적 분석에 들어갑니다. 1980년대 후반 사회 연결망 분석이 있어서 주요한 개념들의 측정을 위한 사회 연결망 컴퓨터 알고리즘을 한데 모으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UCNET의 첫 버전이 공개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회 연결망 분석을 할까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사회적 개체 간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의 구조가 그 구조를 낳은 사회 시스템과 구성원의 운영과 생활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자료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연결망의 두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상 전체의 연결 패턴 및 구조를 파악하기 유용한 완전 연결망과 대인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표현한 자아 중심 연결망이 있습니다. 각각 얻고자 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연결망을 활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망 분석의 목적입니다. 목적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연결망 분석을 하여 얻을 수 있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패턴과 규칙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결망 속의 구조의 형태와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힘의 관계 등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행 및 관련 요인 파악인데요. 쉽게 말해 예측을 할 수 있고 이유를 알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상호작용 파악입니다. 보이시는 대로 구조가 그 구조를 낳은 사회 시스템과 구성원의 운영과 생활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젠 제가 가져온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논문의 초록을 읽어봤는데요. 그 중에서 당연해 보이지만 재미있었던 연구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청소년들의 범죄 발생의 원인을 집단 구성원의 영향이 있는지 연구한 논문입니다. 조사 방법은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의 자아 중심 연결망 자료를 수집하여 연결망 효과를 살펴본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모집 단위는 불분명하다 보니 자아 중심 연결망을 활용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우선 보호 처분 경험이 있는 소년들의 연결망은 대부분 가족, 교사 중심보다는 친구, 선후배 중심의 강한 연결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결망 내에 친구, 동료의 비율이 높을수록 비행 성향이 높은 사람이 많을수록 일탈에 쉽게 빠져든다고 합니다. 또한 여자 청소년일수록 음주 문제에, 남자 청소년일수록 도박 문제나 사이버 일탈에 더 자주 노출되는 것으로 성별의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연결망 내 친구, 동료의 비율이 높아도 집단의 비행 성향이 높은 경우 친구, 동료의 효과는 미미하게 작용하는 반면 비행 성향이 낮은 연결망에서는 친구, 동료가 많을수록 일탈 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일탈 유형에서도 차이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음주 문제와 폭력 행동은 상호 연결을 주고받는 정도가 많은 친구, 동료 중심의 연결망일수록 도박 문제나 사이버 일탈은 남성 비율이 높은 위계적 성격의 연결망일수록 성적 일탈은 남성이 여러 명의 여성과 느슨한 연결을 많이 가진 연결망일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니다.
이런 게 관계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려준 흥미로운 연구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